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신 적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 아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낮 12시 사이, 이 시간대에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0%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졸중 위험은 49%까지 증가하고요. 심장 돌연사 위험도 29%나 올라갑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런 무서운 일이 집중되는 걸까요? 미국 프레밍햄 심장연구에 따르면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심장 돌연사 위험이 무려 7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혈액을 굳게 만드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새벽 6시 반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조금씩 물이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혈액은 밤사이 꽤 끈적끈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 자치의과대학 가리오 가즈오미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 고혈압 환자에서 아침 기상 시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뇌졸중 발생의 가장 강력한 독립적 예측인자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수축기 혈압이 10mm 수은주 상승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22%씩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어 급하게 일어서는 그 순간 우리 혈관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끈적해진 피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마치 굳어가던 꿀을 갑자기 빨대로 빨아 올리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 벽에 가해지는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죠?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모른 채 매일 아침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침에 좀 어지러운 것도,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것도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시죠? 검사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정상이라고 하시고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침마다 어지럽긴 한데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병원에선 별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미국 심장협회 자료를 보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누웠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증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20%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 꼴인 거예요. 하지만 이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기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문제는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젊을 때처럼 행동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제2홈 연구라고 하는데요. 80세 이상 고령자 349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가정 혈압이 높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아침 시간대의 혈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몸이 불편하신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급하게 일어나시면 언젠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꿨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박영호 어르신 74세입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에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지셨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가셔서 세수하시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아내분 식사 챙기고 손자 손녀들 오면 용돈도 주시고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60대 후반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어지러우셨대요. 눈앞이 살짝 깜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잠깐이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은 좀 높은 편이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대요. 약은 처방받으셨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게 없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더 빨리 일어나려고 애쓰셨습니다. 누워있으면 게을러진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이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떠서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로 가시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핑 돌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아내분이 바로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진단 결과는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의료진 말씀이 이랬대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시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했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요. 어르신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원인이 뭐였어요? 매일 아침 하던 행동, 부지런하게 빨리 일어나던 그 습관이었던 겁니다.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천천히 일어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매일 아침 이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몸의 혈액을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 동안에는 이 강물이 콸콸 잘 흐릅니다. 우리가 물도 마시고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숨을 쉽니다.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또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이 증발합니다. 보통 하룻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약 300에서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컵으로 치면 두세 컵 분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줄어든 강은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드러나고 물이 끈적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수분을 잃은 혈액은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혈액점도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혈액점도 상승이 아침에 발생하는 뇌졸중, 특히 잠에서 깨어날 때 발생하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질, 혈액을 굳게 만드는 단백질이 새벽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고 했죠? 이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하루 중 아침 시간대에 혈액이 가장 굳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녹슨 수도관에 갑자기 수압을 확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강한 물살을 밀어넣으면 터지거나 막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젊을 때처럼 유연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혈관에 갑자기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약한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혈압이나 심장 박동 같은 것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젊을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바로 반응해서 혈압을 조절해주죠.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에어컨이 온도 조절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확 치솟기도 합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변동이 혈관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 새벽에 가장 높아지는 혈액 응고 물질, 딱딱해진 혈관, 느려진 자율신경계 반응. 이 네 가지가 아침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급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노화, 혈액순환, 호르몬 변화, 생활습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외로 방법이 간단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일어서라는 겁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같은 권고를 하고 있어요. 누운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바꿀 때 천천히 움직이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침대 가장자리에 1분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서라고 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워 있을 때 혈액은 몸 전체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고 그래서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면 우리 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율신경계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마치 천천히 물에 들어가면 몸이 수온에 적응하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면 혈관이 자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물에 물이 줄어들면 진흙이 드러나고 흐름이 느려진다고요. 물을 마시면 다시 강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영국 심장연구재단의 영양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이것이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입니다. 알람이 울리거나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계세요. 천장을 보시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번째, 몸을 옆으로 돌리세요. 누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주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하신 쪽으로 돌아 누우시면 됩니다. 그 자세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혈액이 천천히 재분배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를 건너뛰시거든요.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시면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몸을 밀어 올리듯이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때도 어지러우시면 잠깐 멈추세요. 괜찮아지면 계속 일어나시고요.
네 번째,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상체를 일으키셨으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바닥으로 내리세요. 이 자세로 또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발을 까딱까딱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일어설 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천천히 일어서세요. 드디어 일어나실 차례입니다. 침대 옆이나 탁자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신 후에도 바로 걷지 마시고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어지럽거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여섯 번째, 물 한 잔 드세요. 미리 침대 옆 탁자에 물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찬 물은 공복 상태의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약 200ml, 일반 컵으로 한 잔 정도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급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급하게 물을 마시면 체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합해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3분입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대부분의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경험하셨던 분, 부정맥이 있으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에 따라 더 조심하셔야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 복용 시간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혈압약을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아침 혈압 급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괜찮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수분 섭취에 대한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 자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곁에 누군가 있을 때 일어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0세 이상 고령이시거나 평소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 최근에 넘어지신 적이 있는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대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르신은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많은 것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셨대요.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르신, 앞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물 한 잔 드시고요. 그것만 지키셔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어르신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심호흡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잠깐 기다리셨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발목 운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답답하셨대요.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던 분이니까요.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셨는데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게 참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어지러운 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시다가 벽을 잡아야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이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쯤 됐을 때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하고 낮에 피곤한 것도 덜해요. 예전보다 훨씬 생활이 좋아졌어요. 아내분도 따라 하시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뭔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셨던 분이 어르신이 달라지시는 걸 보시고 본인도 해보시겠다고 하셨다나요. 지금 어르신은 손주들에게도 가르쳐 주신대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요? 하고 물으면 어르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증상 개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르신 삶 전체가 바뀌셨어요. 불안감이 줄어드시니까 밤에 주무시는 것도 좋아지셨고, 낮에 활력도 생기셨고, 무엇보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마당에서 화분물 주시는 일도 다시 시작하셨대요. 예전처럼 급하게 뛰어나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여유 있게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빨리빨리 하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천천히 하는 게 진짜 건강한 거라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아침에 어지러운데 나도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아침에 어지러운 적 있다. 오늘부터 천천히 일어나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 부모님, 친척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셔야 해요.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 계속 가져올게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 말고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생활 습관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큰 노력 없이 조금만 바꾸셔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조금 드시는 것입니다.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셔야 하니까 부담되실 수 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이게 밤새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의사 선생님이 수분 섭취에 제한을 두신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가벼운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서 동네 한 바퀴 가볍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 구경하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시면 오히려 잠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취침 2시간 전까지는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26%나 높인다고 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주무시거나 평소보다 많이 일찍 일어나시는 것보다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물 드신 다음에 가능하면 창문 열고 햇볕을 쬐세요. 아니면 바깥에 잠깐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침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아침에 밝은 빛을 쬐는 것이 생체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물 드시고 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기지개 한번 켜시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시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근육도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6번째는 따뜻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하시는 겁니다. 빈속에 찬 음식이나 찬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국물이나 죽 같은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시면 위장도 편하고 몸 전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7번째는 화장실 사용하실 때도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힘을 많이 주시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화장실에서는 너무 오래 앉아 계시거나 무리하게 힘주시는 것을 피해 주세요. 조금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새로 드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왼쪽 팔이 저리시거나 숨이 차시거나 식은땀이 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천천히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과거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경험하신 분,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침 시간대가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어지러운 것도 일어날 때 힘든 것도 그냥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침대 옆에 물 한 컵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잠깐 누워 계시다가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시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물 한 잔 드시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3분입니다. 매일 아침 3분.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 결혼식도 보시고 증손주도 안아보시고 그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아직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알게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게요. 어떤 건강 주제가 궁금하신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손발이 저린 이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이런 주제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